경계선이라는 용어가 성격 조직의 수준으로 사용될 때 이는 다양한 현상을 포괄한다. 경계선적인 성격 구조를 지닌 우울증 환자는 다른 유형의 경계선 환자들, 예컨대 자기애적, 히스테리적, 편집증적 경계선 환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경계선 스펙트럼 자체도 신경증에 인접한 것에서부터 정신병에 인접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서 어디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다소 임의적일 수 있다. 환자의 심리가 신경증에 가까울수록 노출하는 종류의 치료에 더 잘 반응하는 반면 정신병과 경계를 이룬 내담자들은 지지적인 치료에 더 잘 반응할 것이다. 우리는 단차원적이지 않다. 따라서 신경증 수준의 사람들도 경계선적 경향이 일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계선 수준의 성격 조직을 지닌 사람들은 매우 구조화된 치료를 필요로 한다. 다음에서 나는 정신역동적인 접근과 더불어 몇몇 인지행동적인 접근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임상 실제에서는 치료적 접근들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계선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계선 환자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신경증 레벨과 인접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이카틱한 레벨, 그 정신증 레벨과 신경증 레벨 그 사이에를 여기서 이론상 보드라인 레벨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 환자에 대한 이론은 주로 컨버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요. 이 책을 쓴 낸시 맥윌리엄스는 컨버그의 이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으로 보이고 실제 이분이 컨버그와 같이 강론도 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또 하나의 이론 구조인데 우리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신경증 레벨과 그리고 정신증 레벨 뭐 이 정도로 구별을 했던 것을 보드라인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낸 게 어떤 컨버그의 큰 기여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화해서 그 이전에는 신경증 레벨의 환자에게는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보통 지지적인 치료를 한다고 봤고 이 중간에 있는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이 보드라인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은 정신분석 치료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자아심리학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컨버그라는 분은 굉장히 묘해요. 모든 이론을 종합한 사람이에요. 원래 대상관계 이론을 남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미에서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자아심리학이 아주 지배적인 학풍이었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아심리학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나중에 이론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을 대폭 들여와요.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 이론 중에 제이콥슨의 이론 발달한 이론, 그 자아심리학의 발달한 이론,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과 그리고 자아심리학의 최신 이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을 이게 합해서 어떤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복합적인 이론 체계를 이분이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특히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의 틀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하고 조금 다른 지점은 현대정신분석은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 레벨에 있는 환자들 모두를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컨버그 입장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개념에 가까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버그를 따르는 분들이 그분 몇 분을 어떻게称하냐면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란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이 중심 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써요. 그 전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게 정신분석인데 이분은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자아심리학 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정신분석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어떠면은 전이 중심 심리치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어, 완전한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보다는 또 다른 라인의 치료법들도 상당한 부분 수용합니다. 정신분석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통 정신역동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코 다이내믹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사이코 다이내믹이라는 어프로치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분석적 사이코 애널리틱이라는 말이 저항감을 가지니까 사이코 다이내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신분석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어떤 전이와 저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데 무의식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인정하면서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라 하려면 매주 뭐 4회 5회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인텐시브하게 치료하고 해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해석 중심의 치료 전통적인 해석 방법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독특한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현대정신분석 스파티니 쪽에서는 이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새로운 기법으로 정신분석의 새로운 기법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그 새로운 기법들을 잘 개발시키는 쪽으로 정신분석의 개념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현대정신분석에서 이해를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개념은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환자가 신경증 환자이거나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이거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이거나 이 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랜스퍼런스라는 말 자체를 자개적 전이라는 용어가 자개적 전이의 개념 자체가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의 전이 이런 전이의 개념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자기와 독립된 사람에게 대해서 가졌던 정서가 새로운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런 개념이 잘 들어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개적 전이는 전이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봤는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 자체를 전이라고 인정하니까 당연히 이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개념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이 컨버그나 여기서 맥 윌리엄스는 아직도 정신분석이 치료라는 정신분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신역동적인 치료 내지는 다른 치료 기법까지를 융합해서 초점 전이 전이 초점 심리치료 이런 개념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계선 환자의 치료 기법도 현대 정신분석의 기법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